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 여러분. 선생님은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해설을 맡게 된 이문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특히 이제 수학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놀랬고 당황했고, 그리고 이러다가 대학 못 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작년에 모의고사랑 또 다른 형태의 그 모의평가를 이제 치르게 됐는데,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 참 불편하죠. 그렇죠? 네.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바뀌니까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자, 그 시험 때에 오른 것, 물론 이제 3월, 4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시험 문제가 구성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연습 삼아 해봤겠지만, 실제로 이제 평가원에서 주관해서 내는 모의평가는 좀 우리에게 좀 남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의평가를 치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내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가 혹시라도 잘못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큰 낭패를 보진 않았나, 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난 이제 이대로 이 페이스대로 수능을 치르면 내가 1등급 받는 것, 또 내가 대학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이랑 공통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타난 문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아마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처음 이제 시험이라서 평가원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할 겸 약간 그 무리수를 둬가면서 출제한 듯한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생각 가지고 공통문항 들여다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9월 모의평가에 또 어떻게 나올지, 또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미루어 짐작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지금 해설 강의를 찍으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못 풀었던 문제를 이제 좀 풀어주려고 나온 거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통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그 단원별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출제가 되었더라고. 수학 1은 단원을 3개로 이렇게 구분하잖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 그 다음에 수열, 이렇게 3단원을 구분하고, 수학 2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 적분법, 이렇게 이제 3개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이때 수학 1과 수학 2는 각각 총 11문제, 11문제, 총 20문제 출제되었더라고. 그 중에서 수학 1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파트에서 4문제, 삼각함수에서 3문제, 수열에서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수학 2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는 2문제, 미분법에서 5문제, 적분법에서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 수학 1과 수학 2는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게 돼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앞에 2단원씩만 선택 과목별로 이렇게 출제 범위로 잡혀져 있었는데, 균형을 잘 이뤄준 것 같아. 11문제, 11문제. 그 중에서 킬러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마 수학 1에선 객관식 15번 문제, 요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킬러 문제에 해당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수학 2에서는 사실 22번도 좀 어려웠고, 21번도 물론 어려웠지, 그치? 근데 21번보다는 20번이 좀 더 여러분한테 난이도가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만나는 문제들이 수원 수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랑 좀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미분이나 적분 쪽에서 킬러 문제가 객관식, 주관식 할 것 없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골고루 수원에서 또는 수투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자연계열 보는 친구들은 이제 주로 미적분, 그리고 기하에서 29번, 미적분에서 30번 이런 식의 킬러 문제를 봤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연계열 학생들은 내가 생각보다 선택 과목은 너무 쉽게 잘 풀었네,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것을 보는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이 아마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선생님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9월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문항수는 잘 안배해서 출제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제 킬러 문제들이 생각보다 수원 수투 쪽에 많이 치중돼 있었구나라는 걸 아마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특징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면, 일단은 신유형이 다수 등장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제 스타일들이 좀 등장했다. 물론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꽤 낯설지 않은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느낌에 조금 내가 여태까지 풀었던 거랑 좀 다르네? 라는 느낌의 문제들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수능 특강을 연계했냐? 수능 특강이 이제 50%밖에 연계 안 되는데, 선생님이 느낄 때 킬러 문제 같은 데서는 신유형이 전부 다 수능 특강과 연계가 뭐 있었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들만 출제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수능 특강의 영향이 신유형에서는 별로 없었다. 물론 당연히 신유형, 그래서 신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또 특별했던 것은 삼각함수, 삼각 방정식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삼각 방정식을 그래프로 풀어보는 건 이미 전년도에도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이라서 크게 어색하지 않은데, 합성함수를 가지고 수투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방정식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성함수 하면 F하고 G를 합성하는데, F하고 F를 합성했는데 다른 함수를, 다항함수를 더하거나 빼서 나타낸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식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다항식으로 표현된 그러한 함수를 합성했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이었지, 그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결국 신유형을 선생님이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문항에서 킬러 문항 15번, 21번, 22번. 그러니까 선택 유형 열심히 여기서 어렵게 나올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준비를 했더니 허를 찌르는 거죠. 공통문항은 인문자연 다 보는데 여기서 킬러 문항들을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두고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오히려 공통문항보다 선택문항이 평이 또는 난이도가 낮게, 이건 난이도가 낮게 비교적 전년도에 실시한 수능에 비해서는 이 과목에 대한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뭐 미적분하고 기하에서 보여진 이제 난이도가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느낌을 보면 공통문항 쪽에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변별력을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9월 모의평가까지 봐야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대략 우리 6월 모의평가 정말 연습 삼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두렵거나 이제 끝이구나 이런 절망할 필요는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구나, 수능을 가기 전까지 9월까지 잘 보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내가 부족한 부분, 분명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못 풀었다면 그 못 푸는 게 꼭 당일의 어떤 기분만이 아니라 아마 기초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 내가 문제 풀 때 너무 답만 위주로 답을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선생님은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느낌을 가지고 이제 문항풀이를 이제 들어갈 텐데, 문항풀이는 선생님이 크게 수학 1파트하고 수학 2파트로 나눠서 1부, 2부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쉬운 거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충분히 눈으로 풀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넘어갈 거고, 주로 4점짜리 위주로 한번 선생님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